자, 그림을 먼저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광촉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이 공교육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자, 광촉매로 개발된 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학식은 TiO2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산화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타이타늄이 4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 그냥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놈이 이렇게 이제 발려 있는 어떤 그 고체에다가 얘를 물에 담궈둬요. 물에 담궈둔 상태에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쪽은 백금 전극을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백금 전극도 되고요, 뭐 탄소 전극도 되고, 하여튼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그걸 반대편에 걸어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에 담그고 어디에 딱 노출을 시키냐면 햇빛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놈의 햇빛이 이렇게 빛이 쪼이겠죠.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빛이 이렇게 이제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여기에서 산소 기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 기체가 보글보글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TiO2라고 하는 이쪽을 결론적으로 산화전극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백금전극을 환원전극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산화전극은 여기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산화전극이고요. 환원전극은 여기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환원전극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두 번째는 빛 에너지. 자, 빛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Hν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자, 빛 에너지를 표현할 때 그 Hν라고 하는 저 표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자라고 하죠? 빛 에너지 Hν를 바로 광량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빛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빛 에너지예요? 저 빛 에너지는 어디서 오고 있어요 지금? 태양에서 오고 있죠.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빛 에너지는 비싼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죠, 공짜. 자, 그러면 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는 영역대가 어딜까요? 영역대가. 왜? 빛의 영역대가 많잖아요. 뭐 엑스레이, 뭐 적외선 등등들이 많은데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의 대부분의 영역대는 어딜까요? 바로 이 영역대는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중 특히 가시광선과 자외선, 알겠죠? 이게 지금 이 물의 물의 전기 분해와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의 빛 에너지가 저기에 TiO2, 자 S니까 상태가 솔리드죠. 요거에 공급되면 바로 자유전자와, 이게 이제 우리말로 묘하게 부르는데 양공이라는 말 써요. 양공. 자유전자와 양공.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지티브 홀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는 플러스, 그래서 양, 홀은 구멍이니까 공. 그래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파지티브 홀을 우리말 번역 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급되면 자유전자와 양공이 생성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HNU가 저렇게 TiO2 솔리드에 닿으면 여기에서 뭐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자유전자니까 E-와 양공 P+,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유전자는 E-라고 쓰고 요 양공을 이렇게 쓴 건데, 이 양공이라는 표현은 화학적이라기보다는 물리학적 표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TiO2 내 어떤 원자가 이온화한 거예요. 자유전자가 생기고 어떤 양이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화학적으로 보면 이온화한 다음 만들어진 양이온을 그냥 물리학적으로 양공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즉 TiO2라고는 고체 물질 안에 뭐 타이타늄이건 산소건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원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얘는 양이온이 되고,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 양이온이 된 게 기체 상태가 아니라 하필 고체 안에 그 양이온이 콕 있을 때 그놈을 물리학 용어로 양공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물리학자들은 이온 이런 말 안 쓰니까요. 그래서 물리학 전문 용어로 양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TiO2라고 하는 물질은 묘하게도 저렇게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받으면 자외선과 양이온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양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양공은 질량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그 뭐냐면은 TiO2 솔리드 결정 내에 머물지만 저기에 있는 자유전자는 도선을 따라 반대쪽 PT 극판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표현하면 빛 에너지가 쪼여지고 그 덕에 여기서 어딘가에서 양공과 어딘가에서 자유전자가 맹글어지고 이러면 자유전자가 어디 쪽으로 이렇게 외부 도선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PD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그냥 마이너스 입자고 양공은 플러스 입자예요. 그냥 양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센터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3 전극 반응 1 산화전극. 산화전극이 어디냐면 바로 이 TiO2 쪽이요. 자, 산화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거죠. 누가? 물이 알겠죠? 물이.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물이 보시다시피 전자를 잃습니다. 전자를 잃어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물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되면 동시에 무슨 입자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H 플러스도 같이 만들어져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고 했죠? 아십니까? 맞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수소 기체,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기수하고 여기 수소 원자기수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양공도 하나, 전자도 한 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의상 전자와 양공의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2분의 1을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소 개수가 양쪽이 일치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원자가 생기죠? 그게 바로 산소니까 산소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물이 한가득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물이 전자와 H 플러스와 4분의 1 O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극 주변에서 H 플러스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체가 뭉게뭉게 만들어지는 게 4분의 1 O2 개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만들어져요? 전자가 화학 반응으로부터 산화된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주어진 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해서 지금 여기에 이 자유전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만들어진 전자는 누구 좋아하겠어요? 누구 좋아하겠어요? 자, 항상 하는 얘기 잡아. 마이너스는 누구 찾아가요? 플러스.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요? 마이너스. 산은 누구 찾아가요? 염기. 염기는 누구 찾아가요? 산. 이게 화학의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딱 보면 누구 좋아하겠어요? 누구? 얘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둘이가 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으로부터 산화되어 나온 전자가 기존 여기서 생성된 비대에너지로부터 생성된 이 양공을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이온이었지만 그 양이온을 다시 중성 이온으로 중성 원자로 바꾸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여기 한마디 쓰면 기존의 양공과
과 중화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전자가 반대쪽으로 쭈르륵 이동하면 이제 두 번째 활용점극에서는 이 전자가 누구랑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주변에 있었던 또 물이랑 반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저 둘이가 반응을 하면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물이 환원 반응을 하면 무슨 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O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동시에 누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수소기체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2분의 1 H2 가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전자하고 물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여기에서 뽀글뽀글 2분의 1 H2 가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동시에 OH-도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소모되어 사라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자는 앞서 TiO2로부터 공급된 자유전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딱 개수에 맞게 소모가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 그리고 나서 잘 봐. TiO2에서는 H+가 만들어졌고 반대쪽 백금전극에서 OH-가 만들어졌잖아. H+하고 OH-가 만났네? 그럼 뭐 되겠어? 다시 요 둘은 만나서 중화가 되겠죠. 둘이 만나서 물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TiO2 전극 속에 산소기체, 그 다음에 백금 전극 속에 수소기체만 남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전체 반응.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전체 반응. 전체 반응은 무엇과 무엇의 개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환원되고 산화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키면 되죠? 지금 한 개 한 개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쫙 더해주면 되겠지. 쫙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H2O, 그 다음에 이 H2O, H 플러스 OH 중화 반응이 돼서 얘 소고가 되면 전체 반응은 2분의 1 H2O가 2분의 1 H2 가스가 되고 4분의 1 O2 가스가 되는 반응으로 반응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광량자 하나당 빛 에너지를 광량자라고 했죠. 광량자 한 개당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2배를 하면 광량자가 2개 있으면 되는 거고요. 4 하면은 광량자가 4개 있으면 이게 4배씩 되겠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때 이 각각의 반응의 전이가 얼마라고 했었냐면요. 자, 요 반응의 전이는 산소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저 산소기체가 만들어지는 H2로부터 받는 반응의 전이는 얼마라고 했어? 자, 저 반응의 전이가 얼마냐? 산소 O2, H2, 요 반응하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반응에 대해서 그때 이건 되고요. 전체 반응에 대해서 이 전이가 얼마로 표현된다고 했냐면 아까 써드렸었죠. 마이너스 1.2291V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바로 흡열 반응을 뜻하는 건데 이 흡열 반응에서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열량이 1.291V 이상이어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열량을 누가 공급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저 태양이 요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량자가 이게 뭐다? 1.2291V
이상의 비대너지가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TiO2 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백금 쪽에서는 수소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촉매를 광촉매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실용화가 일부 돼 있긴 하지만 아주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의외로 찔끔찔끔밖에 안 나와요. 찔끔찔끔 나오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되게 친숙하지만 물이 의외로 이게 반응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TiO2를 오래 담궈두면 TiO2가 물이랑 반응해서 없어져요, 막 이렇게. 그럼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에 녹아버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할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물속에서 좀 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의외로 수소 기체가 잘 안 나와서 여기 연구 개발은 돼 있으나 산업적으로 되게 크게 활용하지는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연구 중인 기술이라서 여전히 산업적으로는 이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긴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기체를 얻었어요. 수소기체를 얻었어요. 그 얻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다시 연소 반응을 시키면 뭐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걸 뭐라고 한다? 퓨얼셀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퓨얼셀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줄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이야. 자, 퓨얼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연료전지라고 번역을 하죠. 그럼 이 퓨얼셀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면요, 보통의 전지. 자, 보통의 전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건전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지 아시죠? 마트에 살 수 있는 건전지. 그 보통의 전지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막 팔굽혀펴기 막 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걔는 딱 봐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완전 밀봉돼 있어요. 완전 밀봉돼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닫혀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게라고 하고, 그런 보통의 전지는 닫힌 게 있고, 어떻게 그 내용물이 소모되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건전지 같은 경우 다 쓰고 나면 재활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 연료전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연소 가능한 물질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질을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연료 가능한 물질을 공급하고 계속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건전지는 닫힌 개인데 저 연료전지만 열린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개라서 거기 연료를 계속 주입하면 그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속 공급하면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이게 뭐랑 그 상황이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도 기름을 계속 넣어주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물질을 계속 넣어주면 전기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든 휘발유를 주입하든 배터리에 물질을 주입한다라는 뜻으로 말을 연료전지, fuelcel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토대로 이 퓨얼셀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 연료 전지가 만들 때 핵심은 연소 가능한 물질이어야 해요. 자,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죠?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죠?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산소랑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생각해 보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산소랑 반응하는 물질은 별로 없어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좀 어려운 질문 할 거예요. 불에 활활 탈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세상에 천지백갈이에요. 세상에 천지백갈이로 많잖아요. 나무도 타고요, 뭐 석유도 타고요,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소 가능한 물질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전지만 있겠어요? 다른 연료전지도 있겠어요? 다른 연료전지도 천지백갈이로 많아요. 그 뭐냐면 천연가스 연료전지, 메테인 연료전지, 에테인 연료전지, 옥테인 연료전지,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원하면 나무 연료전지, 뭐 무슨 말 알겠죠? 천지백갈이로 많아.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중 제일 유명한 게 수소가 된 거지, 연료전지가 꼭 수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포도당 연료전지도 있어요. 알겠죠? 포도당 연료전지가 서울대 입시로 나온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연료전지는 종류가 천지백갈이야.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소가 제일 좋아서 수소 연료전지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는 거지, 수소뿐 아니라 뭘 할 수 있으면, 불에 활활 탈 수 있으면 다 연료전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수소 연료전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이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얻고, 아까 이렇게 광촉매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뜨거운 수증기랑 반응해서 얻을 수도 있고, 하여튼 거 얻었다고 치자. 그럼 그 놈을 가지고 이 연료전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27.3 첫 번째 1.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료전지가 되려면 무슨 반응이 되나? 무슨 반응이? 연소 반응. 자, 그러면 수소와 관련된 연소 반응이 되면 뭐가 맹그러지죠? 뭐가 맹그러지죠?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저 소차는 뭐 만들어져요? 무르가 만들어집니다. 무르. 자, 그럼 이 녀석은 첫 번째 1.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자, 연소잖아요. 다른 말로 불타는 거 아니에요? 활활활. 그러면 종이 태우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종이 태우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뜨거워지잖아. 세상 모든 만물이. 무슨 말 알겠어요? 산소랑 반응하면 무조건 뜨끈뜨끈해지잖아. 그런 걸 우리가 발열이라 그래, 흡열이라 그래. 그런 걸 발열이라고 하잖아. 발열. 모든 연소 반응은 발열이에요. 그렇죠? 열이 뜨끈뜨끈 나온다고. 뭐 뭔지 알겠습니까? 열이 뜨끈뜨끈 나오기 때문에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그 활용하는 열 에너지를 만약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퓨얼셀이라고요. 발열이니까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열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받아 쓸 수 있으면 그게 퓨얼셀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사실 무슨 반응의 역반응이죠? 저희가는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죠? 한참 했던 거. 한참 누구의 전기분해? 바로가 물의 전기분해. 의 역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물의 전기분해니까 이 반응의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이니까 이 반응의 전체 전위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반응의 뭐냐면 전위는 아까 전체 반응식에서의 전위가 마이너스 1.291V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역반응이니까 마이너스 1.291V에 이 마이너스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역반응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을 활용하면 (1.291V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전기화학 반응인 거고 산화환원 반응인 거죠. 맞아요? 자, 산화환원 반응의 증거는 뭐가 변하는 반응? 산화수가 변하는 반응. 그럼 저기서 누가 산화수가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누가 산화수가 변하느냐? 자, 여기서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0.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0. H2에서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1 플러스.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 있는 수소 봐봐요. 수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야 환원이야? 수소는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잖아, 증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산화. 역으로 산소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 이런 반응은 뭐라고? 환원. 그러니까 이 연소 반응을 퓨얼셀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산소가 산화를 하고 수소가 산화를 하고 산소가 환원을 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냐, 그죠? 그렇잖아요. 일단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옆. 그리고 이 퓨얼셀 얘는 실용적으로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된다.
실용적으로는 염기성 조건에서 작동한다. 왜 염기성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건 염기성 조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5, 1 산화전극 반응. 산화전극 반응. 자, 산화 반응에서 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소가 0가에서 수소 1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알짜 반응은 수소가 0가였다가 수소가 1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무슨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 그러면 그 반응식이 바로 뭐냐? 이게 되겠습니다. H2에 EOH가 반응을 해서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짜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 반응식 아까 썼었던 거 기억나요? 어떻게 썼었어요? 요 반응식을 거꾸로 쓴 걸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반응식이 거꾸로 진행되는 건 전기화학 반응이니까 요것을 지금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전기 분해 반응의 역반응으로 써주시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수소 염가가 수소 H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수소 염가로 지금 필요한 물질이 뭐예요? 수소 염가로 지금 필요한 물질이 H2잖아요. 그죠? H2. 그리고 수소 1 플러스로 만들어질 물질이 뭐예요? 수소 1 플러스로 만들어질 물질이 바로 최종적으로 H2O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H 플러스라고 하자. H 플러스.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수소 기체가 1 플러스 1 플러스인 H 플러스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우선 여기서 수소의 양변에 뭐를 더해주냐면 2를 더해줍니다. 이유는 여기는 수소 원자가 2개고 여기는 H 플러스가 2개가 만들어져야 질량 보존이 성립할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뭐가 완전히 일치하냐면 수소의 개수가 일치하니까 전하량 보존만 일치시키면 되거든요.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 정기적으로 플러스죠. 그럼 여기에 전자를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보시다시피 H 플러스 A 전하량 보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산화전극 반응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염기성이잖아요. 그럼 염기성이니까 양쪽에다가 OH-를 이 H 플러스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하고 OH-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죠? H2O가 되겠죠? 그게 요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만들어낼 때 아까는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의 역반응으로 지금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염가인 수소가 1 플러스 H가 수소가 된다고 했을 때 질량 보존과 전하량 보존을 맞춘 다음에 염기성 조건이라 양변에 OH-를 더해서 중화 반응을 시키면 원하는 반응으로 또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 반응의 전이는 얼마냐? 이 값이 0.828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산화 반쪽 반응 했으니까 환원 반쪽 반응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환원 반쪽 반응은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자, 그래서 환원 전극 반응은 누가 되는 거냐면 산소가 산소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산소가 0가였다가 전자 두 개를 받아들여 가지고 산소 2-가 되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산소 0가인 물질이 지금 뭐로 제시되고 있어요? O2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산소 2-인 물질은 물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H2O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산소 원자가 2개인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1개니까 여기에다가 편의상 2분의 1 이렇게 써주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있는 원자인데 여기는 없는 원자가 있죠. 그럼 수소 원자가 있죠. 그럼 수소 원자는 여기 2개 있는데 여기 수소 원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 원자의 개수를 2개를 더해서 양쪽의 질량 보존을 완성시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하량 보존.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중성에 플러스가 있죠. 그럼 뭐까지 있어야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겠어요? 전자 2개가 있어야 중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성에서? 염기성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염기성에서는 H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2OH 마이너스 2OH 마이너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더해지면 물로 중화가 되겠죠? 그럼 중화된 물과 H2가 소거가 되면 최종적으로 2분의 1 오투가스 H2O 전자 2개 해가지고는 H2O 리퀴드. 이게 일어나는 환원 전극 반응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반응의 이 전이는 얼마다? 0.4011V. 그러면 세 번째, 자, 전체 반응은 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전체 반응은 얘 2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뭐만 일치시켜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 일치시켜서. 그럼 뭐 만들어지겠어요? 위쪽 반응 아래쪽 반응 그대로 더하면. 자, 위쪽 반응 아래쪽 반응 그대로 더해주시면 여기 더하기 2OH 마이너스. 자, 위쪽 반응 아래쪽 반응 그대로 더하시면 뭐가 나타난다? 바로 H2가스 2분의 1 오투가스 H2O 리퀴드 바로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럼 전체 전위는 어떻게? 반응씩 더했으니까 0.8280 0.4011 그대로 더하시면 될 거고요. 값이 1.2291V로 최종적인 계산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수소와 관련된 퓨얼셀 각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이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보자.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 그 27번 문제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자, 대충 제가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동되는 게 바로 수소 연료전지의 아주 그냥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불어넣어 주고 있냐면 반응분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이런 식으로 호로록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뜨거운 KOH에다가. 얘가 실용적으로 어디서 구동된다고 했어요? 염기성으로 구동된다고 했죠? 자, KOH는 산성물질이에요, 염기성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강염기죠. 자, 그 다음 여기 뜨겁게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뜨겁게 해주는 이유. 요 전체를 아주 열을 가해서 200도 이상으로 열을 가해줍니다. 뜨겁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 공급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 조금 더 반응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죠. 자동차를 운행시킬 정도로 실시간으로 전기 에너지를 빨리빨리 맹글어내야 하기 때문에 저 전기화학 반응이 지체가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 전체를 뜨겁게 열을 가해서 반응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수소기체를 마구마구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기체가 여기 있는 OH랑 반응을 해가지고 무엇과 무엇을 만듭니까? 무엇과 무엇을 만들면 자유전자를 만들죠. 자, 물이 만들어지지만 어차피 이게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이 수용액 상태로 뭐 이게 다시 그냥 빠져나오는 거라 여기서는 큰 뭐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이 그릇 외벽과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외부 도선을 타고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한 이 자유전자가 누구랑 만나겠습니까? 이 산소기체랑 만나면서 뭐를 만들겠어요? 산소기체랑 만들면서 바로 H2O하고 OH-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 산소기체랑 자유전자가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H2O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OH-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수소기체가 반응을 할 때도 수소기체가 그냥 반응하는 건 아니라 OH- 두 개랑 반응을 하죠. 그러면 염기성 조건이니까 기존에 여기 있었던 OH- 두 개가 반응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반대쪽 산소 전극에서 OH- 두 개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이 OH-의 몰수는 변하겠어요? 유지되겠어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 전극에서 OH-가 소모되고 자유전자가 산소 전극 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OH-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OH-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동되는 것을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왜 염기성일까요? 왜 염기성일까요? 자,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서의 이 염기의 역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염기의 역할은 촉매라고 했죠. 왜 촉매예요? 왜 촉매예요? 반응식상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죠? 촉매는 전체 반응식에 표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기서 사용되는 OH-는 이게 촉매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재생산되기 때문에 KOH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걸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염기성 촉매가 아니라 산성 촉매는 안 될까요? 즉, 저 퓨얼셀을 산성으로 구동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산성으로 구동하는 건. 사실 훨씬 더 잘 됩니다. 훨씬 더 잘 됩니다. 더 좋습니다. 근데 왜 염기성을 할까요? 바로 실용적 문제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면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필수적으로 사고요. 사고. 그럼 사고 나면 차도 뒤집히고 막 깨지고 박살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깨지고 박살나고 하면 이 장치가 차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깨지고 박살나고 하면 이거 팍 부서지면서 KOH가 줄줄 셀 수도 있겠네요. 셉니다. 사고 나면. 그런데 만약 KOH가 아니라 강산, 보통 뭘 쓰냐면 산성 조건으로 만들 때는 황산을 쓰거든요. 황산 조건으로 하면 이게 전기 에너지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집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깨져가지고 황산이 누출이 돼요. 그러면 황산이 이런 데나 이런 데 닿으면 어떻게 되게요? 불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차 사고 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차가 뒤집어졌어요. 더 짜증나겠죠. 근데 차 뒤집어서 싹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옷에 불이 막 붙어요 막.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산성을 안 쓰는 겁니다. 위험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저 퓨얼셀을 산성 조건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산성 조건에서 쓰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강력하게 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군사 목적과 우주 개발에는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씁니다. 왜냐하면 군사 목적과 우주 개발은 거기 관여하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목적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면 죽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군사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주 개발 쪽은 왜 그러냐면 우주 개발은 돈이 싸요, 돈이 비싸요.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무지막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인간의 편의와 관련된 시설은 우주 개발에 많겠습니까? 최소한도겠습니까? 최소한도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쪽에서는 그 우주인의 안전보다 그 우주 개발의 목적을 완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 개발에서는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우주에서 저 퓨얼셀 쓰다가 운석이랑 충돌해가지고 저 새버리고 나 전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멸입니다, 전멸. 그래서 우주인들은 생명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우주인들은 생명보험 들 수 없습니다. 못 들어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주인은 극한 직업이라서 우주인은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 왜냐면 생명보험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 우주 개발에서는 저걸 산성 조건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쓸 수 있어야지. 좋아. 자, 이만큼 했으면 쓸 수 있어야지.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우주선에 장착되어 있는 퓨얼셀의 반응식을 쓰시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써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봐. 요렇게. 자, 산성이건 염기성이건 산화의 알짜 반응, 환원의 알짜 반응은 바뀌겠어요? 이건 절대 안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알짜 산화 환원은 안 바뀌고요.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산성이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H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OH 마이너스 있는 만큼 양변에다가 2H 플러스를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반응식이 어떻게 재구성이 되느냐?
요거는 염기성일 거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더해지면 중화 반응돼서 뭐 돼요? 물 되죠? 그러면 이 반응식이 H2 가스가 2H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 떨어지는 걸로 반응식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요 반응의 전위는 0.8280이라고 했는데 요 반응의 전위는 얼마냐? 아까 써드린 것에 의하면 0.000V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염기성에서는 요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염기성에서는 뭐가 소거되어 없어져야 돼요? 요 OH-가 소거돼서 없어져야 하잖아요. OH-를 없애려면 양변에 이 개수만큼 H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고 그게 앞서 썼던 요 반응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전위는 어떻게 바뀌느냐? 1.2291V입니다. 즉 똑같은 산소의 환원 반응인데 염기성 조건에서는 요 반응이고 산성 조건에서는 이 반응이고 전위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산성 조건에서는 반응식을 어떻게 더해야 되겠어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하고 얘를 더해도 이거죠?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도 이거죠?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위도 어떻게 되냐면 0.8280하고 0.4011을 더한 게 1.29였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하고 뭐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0.000하고 1.291을 더하라는 거죠.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똑같아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산성이건 염기성이건 퓨얼셀은 다 작동합니다. 다만 산성 조건에서 더 좋을 뿐이에요. 근데 실용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 자동차에서는 염기성 조건을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이냐 실장에?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